70년이라는 세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기억들이 담겨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오며 인생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을 견뎌냈던 여러분. 지금 그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머지 인생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채워가고 싶은가? 7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나온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고 또 잃었습니다. 가족과 일,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책임을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비하지 말아야 할 돈 3가지, 가지 말아야 할 꽃 3꽃, 그리고 피해야 할 관계 3가지입니다. 이것들은 피해야 할 금기사항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삶을 가볍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고 소유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짐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적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가져야 할 것을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비하지 말아야 할 돈은 무엇일까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우리의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이것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삶을 설계하는 방법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군중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기 위해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일 그리고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닐까요? 특히 재정적인 결정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소비는 마음의 여유를 빼앗고 경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소비하지 말아야 할 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소비 중 하나는 과도한 사치입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보상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지나쳐 과도한 소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됩니다. 값비싼 옷이나 액세서리, 명품 가방과 같은 물건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은 무뎌지고 심지어 공허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치는 남들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어울린다거나 나의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치를 부추기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치는 가난을 부른다는 말을 남기며 검소함과 실용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소비는 우리의 정신적 여유와 삶의 평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치의 대가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치가 습관화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은 내면의 만족감을 키우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과도한 사치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소비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재정 상태를 과대평가하여 무리한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한 소비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 나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치를 멀리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축시키거나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치 대신 검소함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또 하나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위험한 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를 감수하고 재도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자산은 더욱 소중해지고 신중한 선택이 필수가 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유혹하는 투자 제안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는 우리의 재산을 불려줄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수반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큰 재정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관리의 원칙을 넘어 삶의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조언입니다. 위험한 투자의 특징은 투자자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이제껏 이런 기회는 없었다는 말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종종 그만큼의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재정적 결정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험한 투자로 인해 자산을 잃게 된다면 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의 변동에 신경을 쓰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해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불안과 긴장 속에서 보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의 후반부는
평온함과 안정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투자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욕심 때문에 선택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투자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하고 무리한 결정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중한 판단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정성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소비는 타인의 과도한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재정적 안정성은 물론 관계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경제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게 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돈은 친구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금전 문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더 이상 무리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 도움은 반드시 한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관계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은 때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계속해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존성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남은 삶의 안정성과 평화를 위한 기반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요구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0세 이후의 소비는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나타냅니다. 과도한 사치를 멀리하는 것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위험한 투자를 피하는 것은 우리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비를 결정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소비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내 평온함과 안정성을 희생하게 될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살거나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점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이 곧 더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어디를 가지 않아야 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일상이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도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안전이 불확실한 장소, 지나친 소음이나 혼잡한 환경, 그리고 삶의 질을 낮추는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더 민감해지고 젊은 시절에 비해 사고와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장소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피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험난한 등산로, 낯선 외국의 오지, 또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곳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험이 즐거움을 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모험이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만약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심한 사막 지역이나 고산지대와 같은 곳은 체력 소모를 급격히 증가시켜 신체적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현재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해야 하며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지나친 소음과 혼잡이 있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소음과 혼잡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시장, 극도로 시끄러운 콘서트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과 같은 장소는 우리 신경을 자극하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수록 우리의 건강은 더 나아지고 일상의 만족감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친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원이나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분한 환경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력을 맑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평온을 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삶의 질을 낮추는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하거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장소나 반복적으로 갈등이 발생했던 공간은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삶의 질을 낮추는 장소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요구합니다. 특정 장소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공간에서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자신만의 조용한 공간, 혹은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장소는 단순히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소음과 혼잡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마음과 몸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피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고민하는 것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장소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 행복과 평온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향하세요. 그것이 70세 이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모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심리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관계를 피해야 할 이유와 지혜로운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란 늘 불평과 불만을 반복하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변 사람의 기운을 꺾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피곤하게 만들고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끊임없이 같은 불만을 반복할 때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불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의 심리적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삶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보다 스스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정서적 개입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벼운 거리감이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깊이 얽히지 않고도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안정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이 우리의 경제적 자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의존하려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구가 계속되면 우리 스스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심리적 부담까지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한두 번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요구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서로 간의 신뢰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제공하고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재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얽히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떠올리며
나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스스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고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스스로를 낮게 느끼게 만드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삶의 긍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비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비판의 의도와 맥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결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관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삶의 후반부에서는 스스로를 더욱 존중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깊이 얽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시간은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과 일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 속에서 바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비, 장소, 그리고 관계. 이 3가지는 단순히 우리 삶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도 깊게 연결된 요소들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에서는 불필요한 사치와 위험한 투자를 경계하고 타인의 지나친 요구를 분별 있게 거절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면 더 많은 만족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불확실한 장소, 지나치게 혼잡하거나 소란스러운 곳,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디를 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화로운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결국 이 모든 선택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키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는 시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남은 시간은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소비, 장소, 관계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채워보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지금부터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공감한 부분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품격과 지혜를 채우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처럼 스스로를 존중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선택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